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5월 셋째 주죠. 요즘 날이 너무나 좋고 비가 안 와서 걱정이죠.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비는 안 오는 같은 날씨는 굉장히 또 기가 막히게 좋고 그런데 또 봄날이 가고 있습니다. 봄은 벌써 지난 것 같아요. 예. 봄은 지나고 이제 초여름인데 어쨌든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또 봄이 가면은 내가 청춘이었을 때는 봄이 가는 게 굉장히 막 애절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청춘을 지나서 그런지 이제 봄이 가면 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김유나의 노래 봄날은 간다는 노래 그런 노래 들으면 옛날에는 굉장히 좀 찌릿찌릿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그 과제별로 내주신 사진들 좀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에 나타난 몸 제가 텍스트 사전에 내고했을 텐데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는 걸로 하는데 이걸 이 시간에 다 할까 했는데 좀 너무 벅차가지고 저도 준비하는 게 좀 벅차고 또 한꺼번에 이 책을 다 그냥 이야기한다는 게 좀 거달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2월달에도 좀 뒷부분은 2월달에 또 몇 작가 소개하기로 하고 일단은 사진 오늘 내주신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나온 사진에 나타난 몸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저 컴퓨터가 아니라서 이게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 블로그에 그 향교 숙제 사진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 숙제가 있는데 먼저 이제 이 사진이죠. 백서희님 사진입니다. 이번 달의 사진은 주로 이제 문을 소재로 해서 문의 이야기들을 좀 하는 사진입니다. 우선 백서희님 사진 5장 먼저 볼까요? 송아지가 지금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남녀가 지금 노을 지는 장면에서 이렇게 서 있는 장면.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 5장 보냈습니다. 5장 보면은 사진이 앞 2장은 한옥의 문 찍으셨고 여기는 이제 소 이야기고 여기는 이제 노을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다 문 이야기하고 있죠. 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엄마의 이제 자궁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때 문을 열고 나온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라는 게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또 시작은 문에 들어가야만 시작이죠. 또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또 열어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문은 이제 바람이 다녀간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진이 바람이 다녀간 문이라는 거죠. 일단 사진 쪽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깔끔하죠. 흑백에 이렇게 대비가 딱 뚜렷하고 또 어둠과 밝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내려앉은 사진 같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다녀간 문입니다. 뭔가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뭔가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이 사진을 이거 키우기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키우면 돋보이게. 그렇죠? 달라지죠, 사진이. 그죠? 사진이 완전히 다른 사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줄과 가로줄이 만나고, 이건 인연이죠. 만남이잖아요. 서로 만남이 있고, 그 만남 밑에 보면은 그 선 밑에 다 층층이 이렇게 톤이 다른 또 그늘이 있죠. 이것이 이제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그 밝고 어두움의 톤을 세밀하게 이렇게 층층이 보여주면서 또 흑백의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찍고 싶은 소재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은 내가 어디서 봤는데, 초창기 배병호 사진집인데 제가 이제 오래된 사진인데 딱 보니까 이 사진이 옛날에 이제 한 20년 전에 고향 부모님 살아계실 때 집에다가 작품을 잔뜩 갖다 놨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는 워낙 작품 전시하고 남으면 집에다 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시골에 있는 아버지 그 집에 2층 다락에다 잔뜩 쌓아놔요. 이 방송이지만 그러면 이제 저는 딱 가서 이렇게 보다가 작품 하나 집에 갖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런 작품이 있어요. 집에 걸어놓으면 그럴싸해요. 어때요? 그렇죠? 이 작품 비슷하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좀 다른 톤이죠. 네. 초창기에 대부분 작가들은 이것도 좀 이거 거의 비슷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오려내냐에 따라 사진은 달라지죠. 이게 아까 그 백서인처럼 전체를 다 보여주는 이제 문으로 개념을 가기도 하고, 이처럼 부분만 가서 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흥 같은 데 가면은 문창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이제 전체를 다 찍을 수도 있고, 부분만 오려내면 이렇게 또 다른 맛의 사진들이 나오기도 하죠. 제목은 인카운터예요. 인카운터가 우연히 만나다 뭐 이런 뜻이고요. 어쨌든 이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랬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사진도 찍고, 고양이, 네, 그렇죠. 고양이 이제 바닷가니까 이렇게 바닷가에 돌들도 찍고, 이게 이제 80년대 초고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80년대 후반에 가서 이제 소나무로 넘어가서 사진.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찍으면서 자기 세계들을 이렇게 이제 좀 나는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사진을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 문고리에 이제 포인트를 잡고 가면 이 선 자체가 이게 직선이 이게 또 곡선과 이렇게 대비되면서 오는 느낌들도 있고, 그렇죠. 이 두 사진만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진은 이야기 주제상으로는 같은데 왜냐하면 이 지금 송아지가 죽음의 문 앞에 있어요. 이게 일어나지 못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 두 남녀는 또 이제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점으로 가는 이제 배경 속에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해라고 하는 것이 빛과 어둠이 이제 이렇게 노을이 지고 또 해가 뜨고 하는 것은 어떤 문을 통해서 나오는 느낌이어서 주제를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시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좀 산만하죠. 그냥 문만 이렇게 테마를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다 갑자기 컬러가 탁 나오니까 좀 또 느낌이 달라져 버리죠. 컬러는 컬러끼리 가오고 흑백은 흑백끼리 가오고 노을 사진은 노을끼리 가면은 이제 시각적으로는 딱 집중성이 있죠. 그러니까 연작 사진을 왜 숙제를 내고 이걸 하고 있냐면 주제를 집중하기 위해서. 사진은 예쁜 것을 찍기 위해서 이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표현하기 위해서 사진 찍는 거다. 그럼 표현하려면 뭔가 집중점을 갖기 위해서 한 장만 찍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계속 집중해서 찍다 보면 스토리가 잡히잖아. 그래서 이제 연작 사진을 이제 제가 과제를 냈고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1년, 5년, 10년, 20년 하는 사람들이 아까 소나무 같이 이제 소나무를 지금까지 찍고 있는데 소나무 이제 작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팽나무 찍었던 그 나무 작가들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뭔가 공통점을 엮어내는 이런 능력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들 시를 쓰고 그러셔서 그런지 이렇게 이제 또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흐름으로 볼 때 백서희님은 사진도 잘 찍고 또 관심도 많고 그러는데 그 능력이 있는 만큼 집중점이 없는 게 이제 자기한테 단점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제가 강의를 쭉 하면서 백서희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인 것 같아요. 사진 잘 찍고 이렇게 감수성도 있고 그런데 어디 하나에 딱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사진 일단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6장. 이렇게 이제 전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딱 한 장으로 해서 아니면은 마치 동물 표본처럼 작게 프린트해가지고 액자 하나에다 넣는 방식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구본창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구본창 작가도 나비 같은 거 표본 이렇게 찍어가지고 핀으로 다 꼽아놓으면 마치 실제 나비를 박제해가지고 이렇게 느낌처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자체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죠. 왜냐면 이제 그 전에는 나무를 찍었을 때 프레임을 갖다 풀 프레임 해가지고 쭉 막 가면서 하니까 이제 주변에 배경들도 나오기도 하고 나무도 나오지만 옆에 풀들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산만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프레임도 1대1로 해가지고 딱 하니까 다른 거 다 생략되고 얘한테만 완전히 집중이 돼서 시각적으로 딱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너 이것만 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집중도가 있죠. 예. 그러니까 가까이 찍으면 더 그렇고 이걸 더 확대하면 있죠. 추상화가 돼요. 그렇죠? 추상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오려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 그렇고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어떻게 오려내느냐에 따라서 사진 내용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1대1로 하느냐, 뭐 프레임의 형태도 그렇지만 내가 밀착해서 찍느냐, 아니 멀리서 그냥 나무를 갖다 이만하게 작게 하고 그냥 주변은 다 산만 보이게 하느냐. 대관령 찍으러 한 사람들이 대관령 그 능선에 소나무나 아니면 나무 하나만 딱 올려놓고 나머지는 능선만 보여주면 막 그 소나무가 이 손톱만 하지만 사실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효과들도 있듯이 어떻게 프레임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보고 저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리고 뭐랄까 이건 나무에서는 상처거든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가지를 막 펼쳤다가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떨어뜨리고 그게 남는 자국들인데 상처로 남는데 굉장히 커요. 이렇게 그 큰 상처들을 다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가지면서 또 큰 나무로 성장해 가는구나. 그래서 이런 쪽에 자꾸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네. 큰 나무 전체만 네. 보였는데 점점점 이렇게 이렇게 세세한 한 것에 자꾸 집중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좀 마음이 심란한 마음도 있어서 해가지고 사진들이 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쪽이 다 이렇게 찌그러지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좀 비대칭으로 이렇게 느낌이 그래서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두 사진은 선생님이 이제 책의 몸에 관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보고 났는데 저게 또 저게 이거요? 네 그거하고 몸 다음 같아. 게 그래서 이거요? 이제 그게 또 그런 생각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근데 저거보다 더 한 사진도 있는데 안 됐어. 이제 그 인체를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나무들 많죠. 좀 섹슈얼하게 사진을 나무를 찍더라도 그런 걸 연상케 하는 이제 그걸 또 미화하고 예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생식기를 연상시킨다는 것은 또 어떤 생명의 탄생 뭐 그쪽으로 이렇게 또 생명성 이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죠.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그 자연의 숨어진 아름다움, 히든 아트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남의 보고 또 이렇게 계속 집중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일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어제도 어디 가다 보니까 막그 느티나무가 있는데 느티나무가 똑같은 느티나무도 다 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얼마나 자랐느냐에 따라서 또 다 껍질이 달라요. 그것이. 그리고 그걸 또 오려내다 보면 전혀 다른 또 그림이 되기도 하고 이걸 약간 이제 그 톤을 갖다가 조절을 해보셔요. 사진 찍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어둡게 찍으면 더 진하게 나와요. 더 진하게 나오면 느낌이 달라져요. 물론 이제 이 포토샵으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해서 이렇게 좀만 어둡게 톤을 낮춰서 찍으면 사진이 좀 느낌이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그 노출 조절하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핸드폰에서 터치하고 또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노출이 바뀌는 거 아시죠? 그것은 굉장히 사소한데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죠. 어디예요? 아 수덕사요? 네. 20년 어, 수덕사의 자몽요? 아니 저희 집 아니 어. 일단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선이도 공통점이 있죠. 하늘. 파란 하늘. 그러죠? 하늘. 글 여기 다 글이 있는데요. 제가 다 보낼 때 써주신 거 여기 다 올렸습니다. 아 이게 왜 또 있죠? 밑에. 마음의 모양 이거 저거 그리고 하늘은 품이 넓다. 듬직하다. 하늘이 이렇게 많은 걸 포용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신 것 같아요. 팔을 벌려 하늘을 닮는 내 마음도 편해진다. 저는 이제 그 오디콘 선생님 사진 보면은 항상 이렇게 하늘 나오고 뭐라 굉장히 여유로우신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름 사진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뭔가 좀 하늘 바라보면 구름들도 변화무쌍한 그런 것도 재밌기도 하고 멀리 파란 하늘을 보면 좀 또 느낌도 좋고 마음도 좀 편해지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 그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고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늘을 향해 쳐다보면 그 시선의 끝이 어디로 갈까요? 대답을 못했던 시선이 자기 자신한테 온대요. 하늘을 향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고 하늘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자기를 성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늘 이야기들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참 예쁘죠? 아름다워. 탑도 하늘을 향해서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사진도 그렇고 뒤에 나온 사진 몇 장도 그렇지만 이 사진도 보면은 햇빛이 강하잖아요. 이 강렬한 햇빛이 다 나왔으면 사진이 굉장히 어두워졌을 거예요. 더. 왜냐하면 햇빛을 갖다가 이제 핸드폰이 인식할 때 해가 있군 그러면 해는 밝잖아요. 걔를 표현해 주려면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려면 밝기 정도를 딱 조절하는 순간에 나머지 것들은 더 어두워져요. 시커매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걸 정상적으로 표현해 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건 반만 지금 보여줘가지고 반만 보여주니까 지금 그나마 약간 이게 그 밝은 부분이 뜨지를 않았어요. 찍을 때 이걸 예를 들자면 이제 이렇게 찍었으면 하얀 부분이 없으면 더 까란질 거예요. 해를 피해서 찍었으면 컴퓨터에서 이렇게 컴퓨터가 아니라 핸드폰이 찍을 때 빛을 갖다 평균을 해요.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밑에 바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밝기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 핸드폰이 화면에 들어온 걸 갖다 평균을 해요. 이렇게 있군. 여기는 1이야, 여기는 10이야. 밝기 정도가. 그러면 그걸 평균돼갖고 5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센 놈이 하나 딱 드러난 거예요. 태양이 열이 딱 나와요. 그러면 열을 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밝은 데를 갖다가 막 이제 실내라든지 아니면 어두운 데를 갖다가 막 맞춰놓으면 막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찍을 때는 이제 자기가 이걸 넣을 건가 안 넣을 건가 넣어도 좋다 그러면 그때는 노출 조정 손가락으로 노출을 쭉 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 정도의 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하시면 저 태양이 이렇게 약간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 예, 좀 그것도 괜찮아서 예, 그냥 같이 찍느라고 저렇게 찍어봤어요. 네. 좋습니다. 프레임이 좀 그 말하자면 일반적인 프레임들은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이제 한 3분의 1 선으로 해서 가는데 그렇죠? 3분의 1 선 아시죠? 이게 이 선이 있고 위에도 선이 있으면 3분할을 하는 거죠. 3분할을 하는 데에다가 수평선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 근데 지금 이 사진은 밑으로 내려와 있죠. 네.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뭔가 좀 불안한 느낌도 있지만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 지점들이 이 사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찍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탑을 그릴 이 사람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데 신발 부분이나 발목을 잘라내는 사진들이 있어요. 사람들 막 세워놓고 쫙 서안해놓고 막 뒤에 있는 탑은 찍었는데 보니까 사람은 막 발목이 잘리고 그러면 사진이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진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은 또 이 탑이 이 탑 이제 바닥 이 기층이 좀 더 나왔으면 안정감은 있었을 것이죠. 저기 합대 그 나오게 찍었는데 합대해가지고 요것만 잘라가지고 일부러 넣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을 그렇죠. 이게 꼭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밑에 나와서 갔어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진 느낌이 이제 하늘을 향해서 가는 하늘 지향적인 뭐 그런 느낌들의 사진이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잘라서 불안한 지점도 있고 너무 당당해요. 왜냐하면 이 탑 자체가 정중앙에 있잖아요. 네. 정중앙에 있어서 탑이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저게 전부 네, 그렇습니다. 좀 그런 지점도 있죠. 이것도 지금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 있죠. 네. 이거 네. 잘라쇼. 이거 어차피 자를 거면 잘 좀 자르지. 그럼 이제 자를 거면 자를 때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 나무가 이제 불구가 되는 거죠. 예. 이쪽은 여유가 있어요. 네. 근데 이쪽은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구도상으로 볼 때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쪽도 좀 남겼으면 이쪽도 좀 남겨 이렇게 자르는 게 좋죠. 그렇죠? 그리고 마치 이건 지금 다 온전하게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을 사진 찍었는데 편을 여기 하나 딱 자르고 나머지를 다 단체 사진 찍었는데 한 놈만 여기 딱 나오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를 때 좀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는 게. 밑에가 좀 나오는 게 안정감 있다는. 예, 안정감이 있죠. 예, 안정감이 있고. 근데 그게 꼭 답은 아니에요. 그냥 사진 답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 원본이 일반 다 있어요. 예. 원본이. 그렇죠. 이것도 보면은 이 나무에 이 선이 있잖아요. 네. 선도 사실은 이게 이제 기울어져 있죠. 네. 이게 혹시 나중에 이제 뭐 포토샵 할 수 있다든지 하면 이걸 갖다 딱 나무 이 기울어진 선을 딱 그 수평으로 딱 잡아보면 이 사진 자체가 느낌이 딱 달라져요. 굉장히 안정감 있게 딱 와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아까 그 물과 비슷하게 나무들이 다 밑으로 앉아 있죠. 네. 그러면 더 작게 해도 괜찮을 수도 있다. 나무를 작게 하고 그냥 하늘을 꽉 채워서. 근데 이제 그렇게 프레임을 잡기에는 주변에 뭐 집도 있고 뭐 지나가는 행인도 있고 그러면은 참 그렇게 잡기 쉽지 않죠.
피디님 그렇죠? 네. 이제 그건 피디님이 이제 그 해미읍성에서 찍은 사진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저기 사진을 이제 전시할 때도 그렇고 사진 보내줄 때도 그렇고 이렇게 프레임이 다양한 시각적으로 혼란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4대3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1대2예요. 이게 4대3이에요. 이것도 4대3도 안 돼요. 이거 또 자르면서 또 자기가 편한 대로 다 잘라놓은 거예요. 제가 지난 이게 한 3년 전에 전시했을 때 좀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냥 내가 이제 사진을 만들었기 때문에 프레임을 아주 자유롭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프레임의 통일성이 좀 필요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하고 똑같은 게 이것도 좀 이거와 똑같죠. 프레임이 이렇게 1대2 프레임 좀 통일성 필요하다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먹는 색깔 너무 예쁘죠? 핀도 디테일이 잘 맞았어요. 그렇죠? 깔끔하고. 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 바뀌죠.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아까 이 프레임은 이 프레임이지만 이렇게 잡아도 훨씬 또 다른 느낌으로 이 사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럼 어떻게 찍는 게 좋냐? 많이 찍어보는 게 좋고 프레임도 그냥 내가 자꾸만 기계적으로 카메라 있으면 세팅해 놓은 프레임으로 그냥 팍팍 찍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정사각형으로 찍어보면 좋겠네. 아니면 프레임을 갖다 완전히 풍경 프레임으로 찍으면 좋겠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찍어보는 것을 좀 해봐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3년 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5장인 것 같은데요. 오수정님 사진. 오수정이네. 네? 오수정이네 분명이다. 사람 뒷모습 나온 게 예. 오수정. 그거. 뒷모습은 다 뒷모습이네요. 이 차도 뒷모습이고요. 그렇구나. 보내주신 글은 어디를 향해서 전진하는 느낌 같다라고 이렇게 글에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사진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오수정님은. 그러니까 좀 돈이 많은 부자면 마이카 카메라 같은 카메라 세팅하면 한 5천만 원 드는데 돈이 없으면 한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핸드백처럼 들고 다니는 휴대용 카메라 중에서 전설적인 카메라가 라이카입니다. 원래 전쟁에서 기자들이 로버트 카파가 썼던 카메라인데 저도 그걸 하나 살까 하다가 보니까 갯벌 찍는데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는데 이런 사진 찍는 데는 아주 기가 차죠. 가지고 다니는데 무겁지도 않아요. 핸드백에다 넣어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거다가 촥 찍는 거죠. 괜찮을 것 같아요. 감각이 있어요. 이렇게 도시의 풍경들을 그동안에 뭐 극장 가갖고 찍은 사진이며 이렇게 지금 도시에 또 나와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뒷모습을 찍는 장면들의 감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유 있으시면 한 돈 1,000만 원짜리 사도 좋고요. 그거 안 되면
100만 원짜리 사도 되고요. 아니 이렇게 말하자면 핸드폰으로 뭐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 카메라를 좀 아주 싼 걸 또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찍으면 이제 또 빛을 조절하면서 찍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프레임을 좀 약간 좀 이렇게 만지면서 그 찍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카메라를 사면은 또 내가 뭐를 좀 찍어봐야지 하는 이제 그 의식들이 생기니까 이제 수정님 같은 경우도 하나 사도 괜찮지 않을까. 퇴직금도 좀 받았을 텐데. 그리고 느낌 좋잖아요. 그죠? 느낌 좋아요 사진. 이 사진도 그 톤을 좀만 이렇게 낮추면 굉장히 분위기 있게 바뀝니다. 이게 너무 밝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도 흑백으로 바꾼 거. 예, 흑백으로 전환을 시킨 카메라 그렇죠. 찍어서. 예, 칼라로 찍어서 흑백으로 바꾼 건데 이제 흑백으로 아예 찍어도 되죠. 흑백으로 찍어도 되고 그 핸드폰에도 옵션이 있죠. 예, 있어요. 그걸로 찍어도 되고 이게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훨씬 낫고. 그렇죠. 질을 좀. 한 걸음 더 가까이. 예. 집중 왜냐면 이게 지금 많이 너무 내려와서 사람이 좀만 더 올려줘도 좋지 않았을까? 그죠? 느낌이. 네. 그리고 전진은 무슨 전진이에요? 나는 전진 같지 않아요. 그건 오수영님이 나한테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전진 같지 않고 뭔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발걸음이 좀 무겁게 느껴져요. 아니면 집에 안에 이제 지금 영감이 지금 몸이 안 좋다든지 네? 걱정거리가 좀 있어요. 어떡한다냐. 아니면 또 지금 뭐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좀 해야 할 일들이 좀 뭔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든지 살면서 좀 자기한테 있었던 그늘들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뒷모습에서도 그런 느낌을 이게 받았어요. 사진이 모든 게 선이 뒤틀려 있어요. 사람 몸도 뒤틀려 있고 네. 그 나아가는 건물들의 선도 뒤틀려 있고 이게 전진으로 가려고 그러면 사람이 가는 방향하고 어떤 건물의 선들이 네. 같이 이렇게 이어지면 전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여기에 선을 쫙 그어보면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잠깐 비틀린 거죠. 반드시 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이 다 비틀린 게 아니에요. 이 건물선은 반듯해요. 그렇죠? 건물선은 반듯한데 이거는 왜 또 비틀려 있을까? 할머니. 그리고 여기 건물에서도 여기도 또 비틀려 있고 이 부분은 카메라 렌즈 자체가 왜곡 현상이 있어요. 그걸 세기 현상이라고 해요. 건물을 높은 고층 건물을 놓고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그것처럼 이것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 카메라 이렇게 핸드폰이든 카메라를 들고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다르게 나오죠. 이게 세기 현상이 좀 해소될 수도 있고, 지나가름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핸드폰을 위에서 찍느냐 밑에서 찍느냐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찍느냐 다 달라. 그러니까 느낌 좋은데 할 때는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사람 주인공으로 딱 해서 느낌으로 갈 거냐 할 때는 좀 낮춰도 좋죠. 근데 그냥 대부분 기계적으로 이렇게 찍잖아요. 찍다 보면은 막 산만해 이러면 그 다음에 막 잘라. 그러면 사진이 안 늘어요. 자르지 말아야 돼요. 자꾸만 자르기 버릇을 하면 프레임을 잡는 능력이 습득이 안 돼요. 딱 순간을 포착할 때 이 프레임으로 잡아야지 하는 것이 숙달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전에 이미지화해요. 내 머릿속에서 저거 이렇게 오래되면 괜찮겠네. 찍기 전에 딱 보는 순간에 저렇게 오래야지. 이게 딱 쓰는 거예요. 자주 찍다 보면. 근데 막 들고 막 찍어요. 그러면은 안 돼. 저거 저렇게 오래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찍을 때 방향을 바꾸잖아. 여기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강의한 내용인데 내가 이렇게 중심이 돼서 항시 내 입장에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어야지 발걸음으로.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밑에서 찍을 거냐 위에서 찍을 거냐 돌려서 찍을 거냐 수평으로 찍을 거냐 이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찍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냥 이제 좀 딱 찍으면서 이제는 좀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이제 다리를 움직여본다든지 카메라에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본다든지 하면서 찍어야 되는데 이제 찍어놓고 이제 좀 숙제는 내야 되겠고 폼 나게 하려면 이제 흑백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오려내갖고 그때는 이제 이 핸드폰을 찍을 때 한 3메가 용량이 커야 3메가 5메가 막 되는데 이걸 자르는 순간에 화소가 확 줄어요. 그럼 나중에 혹시라도 이 작품 이 작품 너무 좋은데 전시합시다 할 때 딱 프린터를 나오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사진은 컴퓨터 화면 정도 크기밖에 출력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달리 크기로 좀 이렇게 이 정도 이 텔레비 화면 정도 크기로 출력하려면 입자가 다 그냥 드러나가지고 이상한 사진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는 습관들을 하면 좀 문제가 있고 자르기를 하더라도 또 균일하게 해야 되는데 막 자기 편한 대로 다 잘라내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느낌을 갖는 이 사진도 참 좋아요. 그렇죠? 우리 이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우리 현주 유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좀 건물들 자체라든지 주변에 이런 선들이 좀 기울어져 있는 느낌들이 있어서 불안한 느낌들도 있는데 느낌 좋죠. 이거를 주인공 남자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싹 지워버리는 이 사진 안에서 다 지워버리는 거 어떻게 되나? 그렇게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스튜디오 사진 느낌이 나겠죠. 스튜디오에 사람 지어놓고 찍는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반 카메라로 가지고 찍을 때는 아웃포커스 시키는 거예요. 배경들을 흐릿하게 나오고 핀을 갖다가 주인공에만 딱 맞추면은 그런 렌즈는 이제 말하자면 조리기를 갖다 개방을 많이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뒤가 다 아웃포커싱이 되니까 좀 잡스러운 것들은 생략이 되고 이 아저씨의 중심으로 딱 오는 거죠. 그리고 아저씨가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그림자가 같이 가면 더 멋있죠. 여기는 그림자가 잘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좀 이제 다큐적인 느낌, 이게 주변 환경적인 느낌이 오려면 뒤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 게 또 다큐적인 느낌들로는 더 생생한 느낌을 주니까 좋을 수도 있고. 이 사진도 작은 거 같은 느낌이에요. 비율이. 이것도 지금 이제 집에 가면서 차에서 찍은 사진인데 느낌이 좋아서 보내신 것 같아요. 차가 지금 거의 바닥에 그냥 붙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렇죠. 어쨌든 뭔가 좀 쭉 어디를 향해서 관통해 나가는 느낌. 근데 숙제를 생각한 주제는 정해놓고 네. 거기에 맞춰서 찍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만 사시면 돼요. 사세요. 카메라 그냥 이렇게 후지기 중고 사면은 아주 싸게 사서 써도 좋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뭐 저걸 갖고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안 사죠. 웬만하면 좋은 거 살려고 그러죠. 그러려면 최소한 1,000만 원 되겠지. 이게 뒷모습인데 이 사진들이 지금 뒷모습이라는 부분은 일치를 하는데 갑자기 또 시 현장이 나왔죠. 좀 그 느낌들이 이렇게 막 굉장히 충돌하는 느낌을 있고요. 도시의 풍경이 그렇기는 하죠. 좀 불안하기도. 이게 지금 그 사진이죠. 그
노출 부분이 어두운 쪽에 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일부분은 훤하게 이제 플래시가 나오는 장면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사진들 찍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핀도 이렇게 잘 안 잡히고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찍어야 돼요. 남이 찍은 사진이라 그랬는데 자기네 모습이니까 다른 사람이 찍어야 돼. 아하, 본인이 안에 있잖아. 나그 뒷모습이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모자 수정님 같죠? 디테일한 네. 수정이에요. 네,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첫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핸드폰 그때 이렇게 터치하면 초점 맞춰주는 거. 그리고 어디다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노출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걸 찍으신 분도 아니면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니까 요즘 핸드폰은 좀 이렇게 멈춰있으면 그 순간에 맞춰주는데 그걸 안 그냥 눌리는 거죠. 눌리면 이거 흔들리잖아요. 그런 바쁘죠. 태극기. 도시의 풍경을 아주 잘 찍고 있는 오수정님한테 고맙고요. 네, 열심히 찍으시고 자르기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르기 안 하셨다면 카메라 사셔가지고 한번 또 도전해 보시기 비율이 바랍니다. 세로 비율이 아니야. 잘라내. 옆에 이 부분은 여기가 들어 혜진 씨 같은데. 혜진님? 아, 그렇죠. 이혜진. 이 사진을 보니까 어디서 내가 많이 어디야? 봤어요. 그래서 제가 확대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혜미 해미고등학교. 혜미 언니? 혜미. 네. 이거 다른 사진이고요. 나무 찍으신 거죠? 네, 나무. 벚꽃이구나. 그 겹벚꽃. 네, 그렇죠. 벚꽃. 네. 이쪽 동네에 많아요. 집이 서산이셔요? 아니요. 그냥 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저기 개심사 그쪽이 유명하잖아요. 멀리서 보면 이건 이제 초에 그냥 찍으신 것 같고, 네, 일찍 찍으신 것 같고, 이게 이제 이건 늦게 좀 피잖아요. 나무를 내 마음속에다가 받아들여갖고 이렇게 프레임에 잡는 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어야지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평안하죠. 네. 생명이 자라는 건데 그걸 또 내 마음속에서 키우는 것처럼 카메라 프레임 속에 이렇게 잡는 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역시 그 마지막 통일성이 프레임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딱 진행시켜 보면은 뭔가 좀 혼란스럽죠. 그렇죠? 이게 좀 프레임을 좀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사진도 이 지금 해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해를 갖다가 일부러 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빛이 팍 들어오게 뒤에 후광이 이제 비치게.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면 그늘에 해가 그 꽃잎이라든지 나무 가려버리게. 그리고 뒤는 환하게 되면은 그늘진 부분도 좀 밝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얘가 환하게 나오면 얘는 또 막 환해지면서 얘게 또 잘 나오려니까 얘기는 확 날아가고 사진이 이제 얘기는 좀 또 어중간하게 어둡고 이게 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예쁘잖아요. 밝기가.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카메라의 컴퓨터가 얘 밝기도 잡아주니까 얘는 밝기를 좀 정상적으로 좀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얘를 맞춰주면서 얘를 맞춰주니까 얘는 어둡게 나온 거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얘를 후광을 꼭 살릴 필요가 없으면 얘를 갖다가 감춰줘야 된다. 감춰주면 아니면 안 나오게 찍어야 된다. 안 나오게 찍으면 이제
그게 가능하죠. 밝기가.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주시고. 이 경우는 화려하죠. 이렇게 가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프레임이. 근데 우리 집에 그 이런 그 이제 벚꽃이 피었어요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주려면 아파트에 벚나무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이 되죠. 근데 우리 집에 아니라 나는 이 벚나무의 꽃이 화려해서 예뻐 하면 이렇게 가야죠. 그죠? 그리고 나무를 다 찍으려면은 이 나무는 지금 불보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가다가 뭐 밑에 그 둥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세심하게 찍어야 돼요.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사람은 디자인처럼 동그라미 그려놓고 딱 이렇게 해서 나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디테일하게 막 뿌리까지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온전하게 그려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보면은 밑에 근거가 없이 이렇게 사진을 그 나무를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불안해요. 근데 뭐 나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어서 심리 상담하는 전문가들은 나무 그려라 해가지고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내가 그런 이제 교육생으로 가서 나무를 그렸더니 뭐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나무들을 이건 온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무는 좀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좀 나무 찍으실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정중앙에서 찍어도 좋은데 정중앙에 있으면 양쪽에 1대1이죠. 그 1대1의 비율에서는 긴장감이 있어요. 지금 이게 결승의 월드컵. 그 1대1이면 막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이걸 보게 돼요. 양쪽에 1대1 정중앙에 있으면. 그럼 불안한 것을 구성할 때는 1대1로 가도 돼요. 정중앙에 놓고. 아니면 나 대장이야. 딱 포부 잡을 때는 1대1로 가도 돼요. 근데 좀 편안한 느낌을 주려는 사진에서는 얘를 좀 비껴놓으면은 보는 시각적으로 좀 편안해요. 그리고 좀 움직여서 찍으면 행인 1, 2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쟤를 넣어서 찍어?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유원지에 와 있어. 행인들이 좀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도 좋죠. 나와도 좋을 때는 이왕이면 좀 여유있게 나와주는 게 좋죠. 그죠? 지금 이게 마치 막 가까스로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여기도 나무 끝부분이 좀 하늘이 좀 보여주면 훨씬 더 이제 안정감 있게 나무가 탁 우리 집 이렇게 내 마음속에 탁 편안하게 앉아 있는 느낌으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찍으면서 이렇게 터치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노출을 좀만 이렇게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파란 하늘이 더 진해져요. 그리고 이 나뭇잎도 더 진해져요. 훨씬 더 그냥 그 자연의 색 컬러가 더 나옵니다. 톤을 낮추면. 물론 너무 낮추면 어두워지지만 살짝만 낮춰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번 찍으면서 어디다 터치하냐에 따라 달라지고 밝기가 또 톤을 낮춰버리면 또 느낌이 달라져요. 특히 노을 찍을 때는 더 그러죠. 노을 찍을 때는 훤한데 그걸 톤을 좀만 낮춰서 찍어놓으면 막 컬러가 화려해져요. 그런 것들이 핸드폰에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참 좋죠. 이거 오늘 이 강의를 다 해도 되겠네. 다음은 이제 내 친구 신현수. 네. 아이고. 이건 아니고. 구름 사진 찍으신 거죠? 잊어먹기 전에 구름 사진을 사람들이 구름 많이 찍잖아요. 변화무쌍하고 형태도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 살 일이 지금이 한 30이라면은 최소한 한 60은 살 텐데 평균 나이로.
그냥 지나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구름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수시로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구름 찍는 거죠. 그러면 60년 동안 구름을 찍었다 한번 생각해봐. 처음에는 그냥 사소한 구름이었는데 구름에 내 이제 그 정신, 뭐 정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구름은 순간적이잖아요. 형상이 순간적으로 뭔가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또 막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순간성, 일회성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구름에 대해 갖고 있는 정서들이 있죠. 구름처럼 살다 사라진다. 인생 뭐 이런 그런 느낌도 있고. 또 막 구름이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막 다양성, 변화무쌍. 뭔가 좀 막 자유롭잖아요. 막 어떤 형태에 딱 갇혀서 구름은 네모죠. 떠서 네모가 탁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막 어느 순간 그 구름이 좀만 지나가면 흘러가면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변화무쌍함에서 오는 역동성과 자유로움. 그러니까 막 구름처럼 살고 가고 싶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구름 찍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구름이 너무 떠 있죠. 붕 떠 있고 파란 하늘은 좀 날아가는 느낌. 그것도 역시 톤을 조절하면은 파란 하늘이 진하게 나오고 구름은 더 두껍게 나와요. 톤을 낮추면.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쪽이 환한 이유는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